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는 날인데요.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이제 일단 운명의 날이 밝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꼭 운명의 날이라고 할 것까요? 저는 없어요. 저번에도 1차 탄핵안이 부결되었습니다만 다시 또 2차 탄핵안을 이렇게 올리니까 이번에 또 부결시켜도 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운명이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그 역적을 보면은 결국은 저 문재인 세력과 저 민주당 세력과 저 적폐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정치인이 됐다. 그리고 정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역정도 민주당과의 투쟁, 저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저 종북주사파 세력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정치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몇 년 사이에 그냥 갑자기 검찰총장에서 그리고 정치로 변화를 겪었는데요.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그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또 경선을 치르고 본선을 치르고 정말 정신이 없었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렇게 정신이 없었으면은 좀 이렇게 릴렉스한 그런 기간이 또 필요한데 대통령 되자마자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본인 말대로 너무 그렇게 정말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아마 심신이 좀 피곤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야당이 좀 협조를 해서 정말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얼마나 정말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야당은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기 방탈을 위한 어떤 그 술책만을 쓰는 그런 사람을 야당의 파트너로 맞았다는 것. 참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 전체적인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무찌르기 위해서 정치인이 됐고 또 정치인이 돼서도 저들의 계속되는 어떤 공격을 무찌르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그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죠.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인데요.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애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운명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정치인이 될 때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공인이 되는 순간부터 또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결과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되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운명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게 됐다면 그거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속에서 당당히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이런 어려운 역경 이거를 담담히 그러니까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주눅들거나 여기에 또 약호가 빠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만 그래야만 윤석열 다음이고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요.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담화를 통해서 말이죠.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밝혔는데 지금 그 담화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 네티즌들이 또 20대 30대들이 윤석열 대통령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뭐가 틀렸느냐? 그럼 민주당은 잘한 게 있느냐? 이런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사 잘못한 것이 좀 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까지 간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던 상황.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 상황, 국정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의한다는 거죠. 지금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저 민주당도 스스로 아마 굉장히 찔릴 겁니다. 왜 그러냐? 가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해서 탄핵을 시킨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한테 바로 그냥 정권을 넘겨준다?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뜻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뜻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하야를 한다든지 해서 무슨 뭐 조기 대선, 벚꽃 대선 뭐 이렇게 장미 대선 펼쳐지면은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자유우파로서는 지금 좌파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홍준표가 또 강을 팔고 있는데 뭐 어차피 해볼 만하다 어쩌고 떠들고 누가 나가서 해볼 만하다는 겁니까? 자신이 나가서 해볼 만하다는 겁니까?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질이 멸렬된 이 국민의 힘을 추스려 가지고서 다시 또 저 거대 야당 민주당과 맞서 싸운다? 그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국회의원을 전부 뺏겼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조직이 우리를 무너졌고 지금 민주당은 그 조직이 왕성하다는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탄핵을 당해 가지고 만약에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벌써 이 탄핵당한 당을 뽑아주겠습니까? 더군다나 배신 때려가지고서 당이 지금 자신의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런 당을 뽑아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뽑아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나왔다. 나올 수도 없겠지만은 뭐 홍준표가 나왔다. 응?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가지고서 과연 기꺼이 나가가지고 뽑아주겠습니까? 자기 당의 그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당을 갖다가 다시 뽑아준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을 해쳐 모여가지고 다시 당을 창건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어떤 주자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뜻을 굳혔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너무나 방어도 못하고 당하는 바람에 할 말도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 변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은 왜 우연이거나 위법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인이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어떤 비상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알림으로써 국민에게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오히려 너무나 위급하고 위박해서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괴물과 같은 인간이 지금까지 가장 사악한 정당인 민주당이라는 정당과 함께 쟤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석을 가지고 앞으로 3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대통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2025년에 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입니까? 2028년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나서 꼬박 3년간을 갖다가 그 수많은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통령까지 가진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대 야당에다가 대통령까지 가졌으니 뭐는 못합니까? 모든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죠. 그 기본소득 법 통과시키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든지 뭐 노란봉투법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뭐 양곡법 이거 지금 하고 싶었던 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지금까지 막아왔던 거 이거 전부 다 쟤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재명이 명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큰 결단을 내리고 이제 당당히 맞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어차피 맞서 싸우고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또 하수인들로 이어지는 종북 적폐 세력과 이재명 또 그런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했지만은 반국가 세력 이런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은 당당하게 1대 만이라도 1대 100만이라도 혼자 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굳힌 겁니다. 어차피 이쪽에 지리멸렬하게 도망가는 놈들한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시라. 그리고 헌재에 나가서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고 가사 만약에 헌재에서 소기의 성과를 혹시 못 거둔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것을 기록에 남김으로써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역사에 기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위급한 상황이고 또
얼마나 또 중대한 그런 순간입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순간이 있기에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기록되고 또 국민들에게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당하게 나가시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눅들 필요 없다. 대통령답게, 그리고 우파 수장답게, 그래야만 우파들이 또 용기를 내서 다음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일사부재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꾸 쟤들이 목리를 부리고 비헌법적으로, 사실상의 비법적으로 나오면 헌재에 가서도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지금 변호사들이 또 지금 법조인들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위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학 교수들이라든가 또는 법조인들이 헌재에 가가지고서 변론을 펼친다면 공방이 펼쳐지겠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엄청나게 갈 거고,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파이팅입니다. 강시현 팀입니다.